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가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 카이다의 말도 안 되는 보고서로 양산 축소 위기에 몰렸던 KF-21 전투기였지만 우려와 달리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없이 지원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요. 물론 여기엔 KF-21에 손을 들어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지원 사격이 있었고 국감에 자리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바로 국민들이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시제기 비행과 초음속 돌파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까지 국민 드립이 귀에 걸려도 모를 정도로 힘든 시기에 웃음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온 국민이 카이다의 타당성 조사에 의구심을 갖고 압도적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였기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제 양산 시작을 위해 스타트를 끄는 KF-21은 출발선상에서 남은 과제와 함께 수출 시장 활성화에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의 남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1차 전력화가 순항 중이며 본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하고 2026년에 전력화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일입니다. 또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려 블록2 개발을 마무리 짓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 후 우리 공군은 120대의 KF-21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계획상으로는 탄탄대로지만 미래에도 이번에 논란되었던 카이다의 사례처럼 KF-21의 2차, 3차 양산에서도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개발된 국책 사업인 만큼 국산 무기 체계의 부정적인 집단이나 일부 몰상식한 언론들이 KF-21에 딴지 걸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양산에 돌입한 KF-21은 블록1 단계이지만 앞으로 공대지 타격 능력을 끌어올린 블록2와 내부 무장창을 비롯해 유무인 복합체계 등 차세대 능력을 추가한 블록3까지 생각한다면 힘들지만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에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우선 방위사업청은 눈을 해외로 돌려 수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내수용 KF-21, 120대를 이상 없이 양산할 뿐더러 추후 수출 물량을 늘린다면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기체의 양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로는 바로 FA-50과 T-50이 있습니다.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T-50은 20년간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FA-50과 T-50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동급 기종 대비 월등한 성능도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고성능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는데요. 더구나 FA-50은 실전 매치 이후에도 비용에 대해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듯 FA-50의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 기본 훈련기와 경공격기들이 잇따라 퇴역하면서 FA-50의 주가가 급상승했는데요. 결과적으로 FA-50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이라크,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18개국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FA-50의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판매되자 생산 단가를 비롯해 온갖 비난이 사라졌는데요. KF-21 역시 FA-50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의 F-16이나 프랑스의 라팔 같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데요. 성능이야 KF-21이 독보적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단단한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선점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만의 영역을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남아 시장은 KF-21의 진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대한민국의 FA-50이 저렴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으로 앞길을 잘 닦아놓은 덕분입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FA-50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 업계에서도 KF-21 수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앞바다 지척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국인데요. 필리핀은 1992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중국에 맞설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군 주둔이라는 초강수를 둔다 해도 필리핀 자체의 군사력이 강력해지지 않으면 태색이 짙은데요. 필리핀 공군이 FA-50PH를 12대대 추가 도입을 결정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도입한 FA-50PH는 FA-50 블록 10 정도의 사양으로 어디까지나 경공격기입니다. 기본적인 체급 차이 때문에 중국과 제공권을 벌이기엔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데요. 특히 필리핀을 직접 타격할 중국 남부 정부의 젠20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기가 절실합니다. 중국산 젠20에 대응하기엔 KF-21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적 주력기로 FA-50PH를 운용하면서 질적 주력기로 KF-21을 운용하면 자체적인 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FA-50PH 22대로 전술기 편제가 단출한 필리핀으로는 후속 운영 지원 체계로 KF-21이 안성맞춤입니다. 필리핀을 비롯해 유럽의 중소국가들도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인데요. 자위적 방어를 위해 준수한 성능의 멀티롤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2016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F-16을 도입했지만 해당 모델들은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에서 한 번 퇴역 처리된 F-16 중고 모델입니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 내부에서도 한국산 KF-21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자 루마니아에서 운영 중인 F-16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 역시 KF-21을 도입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수출 대상국인데요. 체코는 약 7조 2,750억 원으로 F-35 24기를 도입했지만 정작 미들급 전투기는 여전히 제2스민 39 그리펜을 스웨덴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력 강화가 필요한 체코라면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한국 무기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중동도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라크는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고 이집트 수출 전망도 좋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KF-21 양산 전망을 500대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국내 소요분 120대를 제외하면 380대까지도 수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는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